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죠. MH그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미국 CNN 방송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이 MH그룹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건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고 이것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로 그 방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일까요? 그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을 직접 본 사람, 극히 드물죠. 2년 전에 그 방을 본 수감 경험자, 오늘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년 전이면은 2015년에 수감돼 계셨던 건가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2015년 상반기였고요. 6개월 정도. 2015년 상반기에 이제 수감이 돼 계셨던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걸로 알려지는 혼거실, 그 여성사동의 혼거실을, 종종 볼 기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예. 제가 수용돼 있었던 공간하고는 되게 다른 공간인데, 그렇게 3평이 넘고, 한 5, 6명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혼거실 같은 경우에는, 예.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향에 좀 위치를 해 있어서, 예.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죠. 그래. 그때도 그 혼거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수감되는 그런 방이었어요? 아닙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경제사범들끼리, 예. 마약사범들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방이었고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적게는 4명, 많게는 6, 7명까지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 당시는? 사물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예.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방 안에서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리고 변기가 있는 공간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독거실이 있고, 혼거실이라고 하면 한 4인 정도가 머무는 실인데, 이 방은 5, 6인 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다른 데에 비해서. 하지만 6명이 묵기에는 조금 좁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셨던. 네, 그 방에 6명이 묵는다면 그거야말로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지금 그 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쓰고 있는 상황. 네. 방 넓이는 그 정도 방에서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법률자문팀 MH그룹이란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수준이다. 구치소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그 구치소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재소자들, 그러니까 3.5평 안에 다 6명이 묵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권침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건 동의하겠다. 네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MH그룹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밤에도 불을 켜놓아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침대도 그 접이식 매트리스가 적절하지가 않다. 불편하다.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른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트리스를 깔 만한 공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네. 그걸 깔 만큼 이렇게 한 사람의 평균 0.5평?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깔 만큼의 자리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독거실은 그보다는 조금 크지 않나요? 독거실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1.9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에서도 2명이 매트리스를 깔고 잤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니, 독거실인데 2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대체로는, 독거실인데 2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비좁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교도소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독거실에 2명. 그래서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지금 교도소의 상황이 안 좋은 거 맞다. 그들이 인권 침해 주장한다면 그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이세요. 네네. 그럼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 재소자들은 일단은 뭐 그렇게 넓은 방을 혼자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뭐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중증 환자들,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예. 암 환자까지도 있고, 이런 환자들도 사실은 외부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요. 있으면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외부 병원에 가지 않는 재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뭐 치료 받으러 나올 때 들어갈 때 모습이나 이런 것들 예. 언론에서 봤는데 굉장히 특혜죠. 알겠습니다. 여성 사동에 머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그 혼거실 지금 혼자 쓰고 있습니다만 그 방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범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그 수감 경험자분이 박 전 대통령 쓰는 방의 크기가 일반 재소자 방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또 시설도 훨씬 좋다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네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밤에 불을 켜놔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문제도 제기했고 게다가 치료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총평을 좀 드리면 예.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국제 MH 그룹이라는 변호사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인권에 지금 호소하는 전략으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예, 예.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국의 인권 상황,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재소자 인권 상황, 일반 재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12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하는 교도소의 상황들,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부각되는, 오히려 그것이 쟁점이 되는 기현상을 저는 보면서 아이러니야. 참 아이러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호소 주장은 예. 아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일반 재소자의 한 4배 내지 6배의 규모의 그런 공간을 쓰고 있고 TV 관물대에다가 수세식 화장실 등등, 또 적정한 외부 치료도 2번 받았고요. 또 예. 내부에서도 언제든지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것은 언어 도단이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언어 도단이다. 그 밤에 불 켜놔서 잠자기 힘들다. 이거에 대해서도 구치소 쪽에서 입장을 내놨죠. 그런 불은 아니다. 불 3개 중에 이제 2개는 끄고 하나는 이제 조도를 낮춰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깥에 무슨 여행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하, 예. 이거는 호텔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숙박업소가 아니다. 최소 규모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범위에 아주 약한 불빛에 그런 전등 하나는 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듣도 보도 못한 MH그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 듣긴 해요. 이 MH그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좀 조사해 보셨어요? 아주 제한적인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변호사들이 있는 국제 변호사 그룹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대표자인 호세 운이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물론 CNN에 의한 방송을 컨택을 했고 보도가 됐고 지금 우리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예. 소위 정치적 쟁점화를 하는 전략. 예.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한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해놓고 지금 자가당착적인 지금 일종의 행동을 하는 건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한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룹이 어찌됐든 로드니 딕슨이라는 그런 변호사 등에 의해서 예. 과거 리비아의 그 사나운 독재자 카다피의 아들을 6년 만에 석방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의뢰했을까? 저희가 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의뢰를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의뢰인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지자 박근혜 그룹이 전 아닐까요? 미국에도 있을 테니까요. 지지자 그룹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지자 네네. 그룹 쪽에서 의뢰가 들어간 것으로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박범계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럼 지난 며칠 전에 그 재판 보이콧하고 변호사가 전원 사임한 것과 지금 지지자 그룹에서 이런 인권위에 제소하는 문제 이게 다 일맥상통해서 계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법무부가 적절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그것은 뭐 한국 내에서는 인권 운운하는 것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해소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다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일종의 정치범 쪽으로 정치적 어떤 희생양 쪽으로 이슈를 집중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 아까 말씀드린 카다피의 아들이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6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로 연결해가지고 석방을 시키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기소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희생물로 저는 포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 국제적인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특히 이 MH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범죄인 인도라는 것은 국가의 국경을 넘는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죄 인도 관련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들어야겠네요.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년 전이면은 2015년에 수감돼 계셨던 건가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2015년 상반기였고요. 6개월 정도. 2015년 상반기에 이제 수감이 돼 계셨던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걸로 알려지는 혼거실, 그 여성사동의 혼거실을, 종종 볼 기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예. 제가 수용돼 있었던 공간하고는 되게 다른 공간인데, 그렇게 3평이 넘고, 한 5, 6명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혼거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향에 좀 위치를 해 있어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죠. 그래요. 그때도 그 혼거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수감되는 그런 방이었어요? 아닙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경제사범들끼리, 마약사범들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방이었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적게는 4명, 많게는 6, 7명까지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던가요? 그 당시는? 사물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방 안에서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죠. MH그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미국 CNN 방송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이 MH그룹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건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고 이것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방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일까요? 그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을 직접 본 사람 극히 드물죠. 2년 전에 그 방을 본 수감 경험자 오늘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하는 수준이다. 구치소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그 구치소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재소자들, 그러니까 3.5평 안에 다 6명이 묵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권 침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건 동의하겠다. 네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MH그룹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밤에도 불을 켜놓아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근데 침대도 그 접이식 매트리스가 그리고 변기가 있는 공간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독거실이 있고 혼거실이라고 하면 한 4인 정도가 머무는 실인데 이 방은 5, 6인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다른 데에 비해서 하지만 6명이 묵기에는 조금 좁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셨던. 네, 그 방에 6명이 묵는다면 그거야말로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지금 그 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쓰고 있는 상황. 네. 방 넓이는 그 정도 방에서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법률자문팀 MH그룹이란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 심각